내년 11월이 되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숨을 죽이는 시험이 있죠. 네, 바로 수능입니다. 그리고 이 수능이 끝나면 정말 어김없이 등장하는 논란의 중심, 바로 그 유명한 킬러 문항이죠. 이 수능 난이도 논쟁 정말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불수능이네, 물수능이네. 그런데요, 이 지긋지긋한 논쟁을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끝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AI가 정답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 본질부터 한번 짚어보죠. 매년 시험만 끝났다 하면 이번엔 불수능이었다. 아니다, 물수능이다. 정말 난리도 아니잖아요.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입시 현장 전체가 엄청난 혼란을 겪는 겁니다. 바로 이 혼란을 잠재울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AI 채점관이라는 개념입니다. 뭐냐면 사람의 감이나 주관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능 난이도를 일정하게, 일관되게 평가하겠다. 바로 이런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AI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을 싹 빼고 데이터로만 객관적으로 난이도를 분석하니까요. 그 논란의 킬러 문항 같은 걸 과학적으로 딱 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뮬레이션을 쫙 돌려서 예상 등급 컷도 알려주고 시험 전체의 난이도 균형까지 착착 맞춰준다? 와, 이러면 입시 환경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정말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AI가 만능 해결사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AI에게도 분명히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치명적인 한계와 위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면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AI는 기계잖아요.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그 엄청난 긴장감, 심장이 쿵쾅거리는 압박감 같은 건 전혀 계산에 넣을 수가 없어요. 또 애초에 편향된 데이터를 주면 당연히 편향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AI가 이건 어려운 문제야 라고 했을 때 왜?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소위 블랙박스 문제도 있고요. 만약 AI가 내놓은 결과가 학생들이 실제로 느낀 거랑 너무 다르면 누가 그 결과를 믿겠어요. 사회적인 신뢰를 얻기도 힘들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보세요. 한쪽에는요, 데이터랑 알고리즘으로 냉정하게 계산만 하는 AI의 계산된 난이도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그야말로 인생을 걸고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있죠. 스트레스, 시간 압박, 처음 보는 문제 유형, 이 모든 게 뒤섞여 있잖아요. 바로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극,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인 겁니다. 둘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AI는 그냥 버려야 하는 걸까요? 에이, 기계는 안 되겠네 하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제시하면서 이 논쟁의 판을 확 바꿔버립니다. 뭐냐면 AI를 최종 판결을 내리는 조종사로 보지 말고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진단 도구로 역할을 재정의하자는 거예요. 그 진단 도구가 바로 풍동이라는 겁니다. 풍동이 뭐냐면요. 항공학에서 쓰는 건데 비행기를 진짜 하늘에 띄우기 전에 지상에서 인공적으로 바람을 만들어서 날개는 괜찮은지, 설계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미리 테스트해보는 거대한 실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딱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AI는 조종사가 아니라 풍동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AI의 역할이 비행기를 직접 모는 조종사,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최종적으로 채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비행기 설계도, 즉 수능 문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 문제 괜찮나? 너무 어렵지 않나? 하고 미리 테스트하는 풍동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명쾌한 비유 아닌가요? 그럼 이 풍동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과정은 아주 체계적이에요. 첫 번째, AI가 먼저 한번 쫙 훑으면서 이 문제는 교육 과정을 좀 벗어난 것 같은데요? 또는 이건 너무 꼬았는데요? 하는 문제들을 딱딱 플래그를 답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인간 전문가들이 AI가 표시해 놓은 문제들을 보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세 번째, AI가 다시 한번 활약합니다. 성적대별로 가상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면 정답률이 얼마나 나올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문가들이 이 모든 AI 데이터를 참고해서 시험 전체의 난이도 균형을 최종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보세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돕는 아주 똑똑한 조수가 되는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풍동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고 더 똑똑하고 또 더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미래지향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상위권, 중위권 이렇게만 나누는 게 아니라 시험 시간만 되면 유독 불안해하는 학생이나 어려운 문제는 일단 건너뛰는 전략적인 학생처럼 이런 다양한 학생 유형을 가상으로 만드는 페르소나 AI를 개발하자는 거죠. 대단하죠? 또 AI한테 이 문제 왜 어렵다고 생각했어? 라고 물으면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설명 가능 AI 기술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 데이터를 골고루 학습시켜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정답이냐 오답이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이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고 시험 볼 때 어떤 심리 상태인지까지 헤아려주는 학습자 중심의 AI 평가 모델. 이제는 단순히 문제를 평가하는 AI가 아니라 우리 학습자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AI로 진화해야 한다는 정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거쳐왔는데요. 그럼 이 모든 논의의 결론은 뭘까요? 결국 이 문제는 기술과 인간의 판단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강력한 도구일 뿐이지 인간 전문가들이 세운 교육적 기준과 철학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I가 교육자나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의 책임까지 대신 져줄 수는 없다는 거죠.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 그건 결국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시대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그 바람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바람을 읽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과연 어떤 시험을 만들어야 할까요?